안녕하십니까. 실증 솔루션 수업 활용 사례 발표를 진행할 효명중학교 교사 오한나입니다. 저는 투닝과 구글을 활용하여 민요 캠페인송 영상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민요 캠페인송을 제작하는 과정은 총 7차 시로 구성을 했고요. 결과물은 투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투닝 덕분에 민요 캠페인송 수업이 쉽고 재밌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민요 작곡을 통해서 장단, 음계, 민요 형식을 확실하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국악을 단순히 감상하거나 부르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작곡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투닝을 비롯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로 창작을 해서 요즘 부각되고 있는 DQ, 즉 디지털 지능을 높이는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음악 수업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도 높이고 완성도 높은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닝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배려를 주제로 캠페인송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이 배려심을 함양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수업은 국어과와 융합 수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배려하는 말하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려에 대해 배우고 음악 시간에 가사를 써서 민요 스타일로 캠페인송을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배려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을 통해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노래하고 창작하는 것을 넘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좋습니다. 투닝으로 제작한 민요 캠페인송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돼지나 칭칭나네 즐거워하는 좋은 가운데 돼지나 칭칭나네 즐거워하며 말을 하자 돼지나 칭칭나네 즐거워하면 기분이 좋아져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자 돼지나 칭칭나네 서로 남탓은 하지 말기 돼지나 칭칭나네 서른나네 힘내우지 돼지나 칭칭나네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돼지나 칭칭나네 우리 모두 존중하고 이 투닝은 웹툰형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창작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웹툰 캐릭터, 의상, 배경, 대화 예시문 등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웹툰 캐릭터를 따로 창작하실 필요가 없이 미리 만들어진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웹툰으로 바꿔주는 TTA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수업 방법은 캐리스,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센터라는 연수 사이트에서 학습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투닝 키워드로 강의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민요 캠페인송 제작 과정을 7차시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민요의 장단을 창작한 모습이에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전간포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아래 사진은 구글 실험실 중에 음악 실험실인 크롬뮤직랩에서 송메이커라는 사이트를 제공하는데요. 그곳에서 학생들이 가락선 악보를 그린 모습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민요 캠페인송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1차 시는 쾌지나 칭칭나네를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영상을 감상하면서 받는 소리를 학생들과 함께 가창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면 매기고 받는 형식과 긴 잦은 형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처음엔 느렸다가 뒤로 갈수록 빨라지죠. 학생들의 재미를 위해서 다양한 버전의 쾌지나 칭칭나네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감상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구글을 활용하여 이 민요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에 어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경상도를 직접 구경을 가보는 거예요. 경상도의 바다도 살펴보고 학생들과 경상도가 어떤 곳인지 여행 경험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이 구글 어스는 태블릿에선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크롬북에서만 가능해요. 태블릿 수업을 하신다면 구글의 지도로 비슷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민요의 가사가 어떤 뜻인지, 이 민요를 감상하며 떠오른 이미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패들렛에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붙여 넣었습니다. 퀴즈나 칭칭나네가 매기고 받는 형식이라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느낌이었다. 물레방아가 도는 느낌이 든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1차 시는 이 민요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2차 시는 잦은몰이 장단과 동부민요조 음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장단은 말 붙임새, 구음, 장구 기호순으로 연주를 했어요. 매 차시마다 장단 연습을 했는데요. 무릎 장단을 칠 때 왼손으로 기둥박을 4개 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잦은몰이는 사박, 3분박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장구의 세계라는 채널이 이 잦은몰이 장단을 비롯한 다양한 국악 장단을 깊이 있게 설명을 하거든요. 장구의 세계 구독해 보시고 장단에 대한 이론을 배워보세요. 장단 설명이 끝나면 음계에 대해 알려줍니다. 경상도 민요는 우리나라 동쪽 지방에 위치해서 동부민요조라 하는데요. 동부민요조의 영상을 감상을 했습니다. 또 젠모드라는 구글의 도구를 활용해서 민요 악보의 개이름 찾기를 해보았습니다. 3차 시는 장단과 선율을 창작하는 시간입니다. 잦은몰이를 총 4박 중에 1, 2박만 창작을 하도록 했고요.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를 학생들에게 주어서 자신이 창작한 장단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본인이 창작해놓고 부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단을 치면서 수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매 박에 기둥박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어있게 되면 잦은몰이 느낌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장단을 송메이커에 직접 입력을 했는데요. 송메이커 설정을 변경하고 장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이커의 오른쪽에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습니다. 화면처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랭스는 길이에요. 길이는 2마디로 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한 장단만 창작을 해서 그 창작한 음원을 다 모아서 학급 전체 캠페인송을 만들었어요. 비치퍼바는 마디당 박입니다. 4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플릿은 박을 몇 개로 쪼개겠느냐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3분박이기 때문에 3으로 쪼개시면 됩니다. 국악에서는 3분박을 표현할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오른쪽에 스케일은 음계를 뜻하는데요. 펜타토닉, 즉 보음 음계로 바꿔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율을 창작합니다. 장단 위에 선율을 얹어 놓을 건데요. 받는 소리와 매기는 소리를 한 소절씩만 입력을 합니다. 작곡 유의사항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동부민요조는 미라도를 주로 사용하고 솔과 레가 하행하는 선율에서 가끔 등장합니다. 이 점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정말 동부민요조 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약이 심하면 학생들이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작곡한 선율은 부르기가 쉬워야겠죠? 이 3가지 점을 주의해서 작곡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작품은 카피 링크를 해서 패들렛에 공유를 했습니다. 작품을 학생들이 투표로 우수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왼쪽은 받는 소리이고 오른쪽은 매기는 소리입니다. 아래에 장구 장단이 잘 들어갔는지 보고요. 기둥박이 매 박에 처음에 등장을 하죠. 이렇게 기준에 잘 맞게 작곡한 작품이 우수작이 됩니다. 4차 시는 캠페인송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고 함께 가사를 창작하는데요. 캠페인송 사례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들을 함께 감상하면서 학급 캠페인송의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패들렛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주제에 맞게 아까 장단을 입력했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1인 1일 가사를 작성했습니다. 5차 시는 모둠별로 가창 연습, 녹음, 음원을 합성합니다. 학급당 모둠은 8개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모둠이 매기는 소리를 담당하고 학급 전체가 받는 소리를 담당해서 나중에 합창을 녹음을 했습니다. 모둠별 가창 연습을 하다 보면 선율이 조금씩 바뀝니다. 노래하기 더 편한 스타일로 수정을 해서 송메이커 파일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웨이브 파일로 다운을 받습니다. 저장한 파일은 구글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아래 화면처럼
업로드를 했습니다. 8모둠이니까 파일이 8개가 나오겠죠? 이 파일을 순식간에 합성을 할 수 있는데요. 오디오 병합 사이트에서 음원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병합한 파일을 다시 구글 공유 드라이브에 올렸습니다. 6차시부터 투닝을 사용했는데요. 가사에 맞게 1인 1 웹툰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 투닝 AI 기반의 웹툰 사이트였죠.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웹툰을 제작해보라 했고요. 모든 분들이 가사의 흐름에 적합하게 연관성 있게 웹툰을 만들도록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다음에 웹툰을 그렸죠. 예를 들어 화장실을 깨끗하게 라는 가사면은 왼쪽에는 더러운 화장실, 오른쪽은 깨끗해진 화장실을 대비되게 그렸습니다. 검색어만 입력하면 캐릭터, 표정, 동작, 배경화면이 완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워서요. 작동 방식을 학생들이 알아서 찾더라고요. 또 스토리보드를 참고해서 1인 1장씩 웹툰을 그린다고 했죠. 웹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모두먼끼리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완성한 웹툰은 학급의 구글 공유 드라이브에 직접 올립니다. 이 방법은 워크스페이스 계정, 즉 학교 자체 계정이나 교육청 계정을 쓰시는 경우에만 쉽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투닝은 태블릿에서도 활용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연결하면 훨씬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차시는 웹툰과 음원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앞에서 학생들이 만든 음원을 병합을 해서 하나의 음원으로 완성을 했잖아요. 그 음원에 맞춰서 합창을 했습니다. 합창한 것을 따로 녹음했고 그 녹음 파일도 구글 공유 드라이브에 올렸고요. 또 학생들이 올렸던 웹툰 파일도 공유 드라이브에 있는 상태죠. 그 모든 자료를 학생들이 일괄 다운로드합니다. 당시 크롬북이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폰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영상 앱을 설치해서 음원과 웹툰을 모두 병합을 했습니다. 쉽게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설명서도 배포를 했어요. AI 음성이 지원되는 아이오라드라는 사이트로 만들었고요. 번역 기능도 가능해서 다문화 학생도 설명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투닝에 대한 만족도도 물어보았습니다. 투닝은 보통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이 대부분이고요. 정말 제작하기 쉬웠다라고 대부분의 학생이 응답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